안녕하세요, 구덕스입니다. 롤러브레이드를 타고 봉인 해제를 외치던 90년대생들의 친구 체리 기억하시나요? 귀여운 마법소녀물로 팬들을 몰고 다니던 카드캡터 체리에는 사실 치밀한 설계가 숨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볼 설정과 크로우 카드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건 그냥 카드가 아니야. 케로베로스가 첫 에피소드에서 한 말 기억하시나요? 우리는 그냥 넘겼지만 이 한마디에 모든 진실이 담겨져 있습니다. 크로우 카드는 원작 만화 19장, 애니메이션은 53장으로 완벽한 마법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각 카드는 살아있으며 숨겨진 설정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윈디는 온순하고 친절하지만 파이어리는 공격적이고 열정적이고 워터리는 침착하나 공격적인 성향을 가졌습니다. 카드마다 성격이 다르고 의지가 있으며 심지어 주인을 선택할 권리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카드를 만든 사람, 체리의 눈물의 똥꼬쇼 유발자 크로우 리드, 그는 대체 누구였을까요? 왜 이런 위험천만한 마법 카드들을 만들어 책 속에 봉인했을까요? 그 답은 한 남자의 특별한 혈통에서 시작됩니다. 크로우 리드는 영국인 아버지와 중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순한 혼혈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서양 마법과 동양 마법 두 개의 완전히 다른 체계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융합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였습니다. 서양 마법은 논리적이고 체계적입니다. 마법집, 주문, 계약 모든 것이 규칙에 따라 작동하죠. 반면 동양 마법은 직관적이고 유동적입니다. 기의 흐름, 음양 오행, 조화와 균형을 중시합니다. 이 둘은 본질적으로 다른 철학을 기반으로 하기에 섞는 것 자체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크로우는 해냈습니다. 그는 서양의 계약 마법과 동양의 음양 오행을 결합하여 세상에 없던 새로운 마법을 창조했죠. 각 카드에 서양의 마법진과 동양식 한자가 함께 새겨져 있고 태양과 달 문양이 공존하는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카드에 봉인했을까요? 단순한 보관이 아니었습니다. 크로우는 자신 사후에 이 힘이 폭주하지 않도록, 그리고 언젠가 나타날 선택받은 후계자가 이 힘을 안전하게 물려받을 수 있도록 카드 그리고 책 속에 봉인해 두었고, 언젠가 나타날 진정한 후계자를 위해 케로베로스와 유에라는 두 수호자를 남겼습니다. 케로베로스와 유에, 우리는 그들을 귀여운 봉제 인형과 쿨한 미소년 정도로 기억하지만 사실 이 둘은 크로우 카드 시스템의 핵심 축입니다. 케로베로스는 태양을 상징합니다. 서양 마법과 영국계 혈통을 대표하는 그는 태양처럼 스스로 막대한 마력을 생성해내는 자가 발전형 수호자입니다. 평소엔 봉제 인형이나 본 모습은 거대한 날개를 가진 사자로 전방에서 싸우는 장군과도 같죠. 반면 유에는 달을 상징합니다. 동양 마법과 중국계 혈통을 잇는 그는 스스로 빛나지 못하는 달처럼 주인의 마력을 받아야만 존재할 수 있는 의존형 수호자입니다. 평소에는 청명이나 본 모습은 백발의 천사와 같은 차가운 외모로 주로 방어적인 카드를 다루며 주인을 마지막까지 심판하고 지키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재미있는 건 이 불완전한 균형입니다. 크로우 리드는 이 정반대의 두 존재가 함께 있어야만 비로소 마법이 완성되도록 설계했습니다. 빛과 어둠, 양과 어느 하나도 없어서는 안 되는 완벽한 상호 보완 시스템인 거죠. 그런데 두 수호자 아래에는 또 다른 위계가 존재합니다. 바로 사원소와 두 장의 특수카드입니다. 크로우 카드는 철저한 계급 사회입니다. 피라미드 꼭대기에는 케로베로스와 유에 두 수호자가 있고 그 바로 아래 4대 원소 카드들이 자리합니다. 얼시, 워터리, 파이어리, 윈디, 이 4장의 카드는 특별합니다. 크로우 리드는 서양의 4대 원소에 동양의 오행 사상을 섞어 이 4장에 엄청난 힘을 몰아주었습니다. 단순히 센 게 아니라 자기 속성에 맞는 하위 카드들을 지배하는 권한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 파이어리는 불과 관련된 모든 카드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워터리는 물 속성 카드들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에서 체리가 강력한 카드를 봉인할 때 먼저 원소 카드를 사용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부하를 잡으려면 상사를 갈거라 이거죠. 그리고 4대 원소를 보좌하는 특수 카드 2장, The Light와 The Dark, 이 둘은 케로와 유에를 대리하는 카드입니다. 체리가 이 두 카드를 마지막에 얻는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이 둘을 얻어야만 진정한 주인의 면접인 달의 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 뜯어볼수록 정교한 설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마법 셔틀이 아닌 하나하나가 성격과 자아를 가진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체리가 윈디를 제일 먼저 잡은 게 우연일까요? 윈디 성격이 워낙 순하고 평화주의자라서 체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소드는 호전적이라 체리를 죽일 듯이 덤벼들었고, 미러는 인간을 사랑하고 돕기도 했죠. 윈디는 순수하고 온순합니다. 외형도 흥미롭습니다. 보통은 아름다운 여성의 모습이지만 더 점프 같은 동물형, 더 소드 같은 사물형 등의 형태가 다양합니다. 여기서 더 타임만이 유일하게 남성으로 묘사된 카드입니다. 이처럼 53장의 카드는 단순한 마법 주문이 아니라 저마다의 사연과 디테일을 가진 하나의 작은 생태계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규칙은 카드를 봉인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카드 하단에 반드시 자신의 이름을 써야 합니다. 서명이 없으면 카드는 주인을 인정하지 않고 다시 도망칩니다. 이는 서양의 계약 개념과 동양의 낙인 개념이 결합된 장치입니다. 그런데 왜 애니메이션에서는 53장이 된 걸까요?
클램프 원작에서는 크로우 카드가 단 19장만 등장합니다. 하지만 애니메이션 제작진은 34장의 새로운 오리지널 카드를 추가하였습니다. 더 클라우드, 더 드림, 더 송 같은 일상적이고 감성적인 카드들이 탄생했죠. 단순히 방역 물량을 늘리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제작진은 더 깊은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화의 19장은 세계의 법칙을 대표하는 카드들입니다. 하지만 애니메이션의 34장에 추가된 카드들은 인간의 감정과 일상을 담았습니다. 이것들은 물리적인 법칙이 아니라 인간의 경험과 감정을 상징합니다. 이 차이는 작품의 분위기 그리고 주제와 직결됩니다. 크로우의 마법이 세계를 구성하는 엄격한 법칙이었다면 체리가 완성해야 할 마법은 세계를 채우는 따뜻한 애정이었으니까요. 결국 추가된 카드들은 세상의 아주 사소한 기쁨까지도 사랑할 줄 아는 체리를 보여주며 작품의 일상성을 완성시키는 장치였습니다. 크로우 카드를 모두 모았을 때 체리는 진정한 카드의 주인이 되었을까요? 놀랍게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때부터가 진짜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크로우 카드는 크로우 리드의 마력으로 작동합니다. 하지만 크로우는 이미 죽었고 카드들은 서서히 힘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체리의 마력은 크로우와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마치 다른 운영체계처럼 호환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것이 변환입니다. 크로우 카드를 체리 카드로 바꿔야 합니다. 단순히 이름을 바꾸는 게 아니라 카드 하나하나를 체리의 마력으로 재탄생시켜야 하는 겁니다. 이 과정은 고통스럽습니다. 체리는 매번 자신의 마력을 쏟아부어 카드를 재창조해야 하고 카드들도 기존의 주인을 잊고 새로운 주인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계승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입니다. 하지만 모든 카드를 변환해도 아직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52장 그 밖에 존재하는 가장 특별한 카드 말입니다. The Nothing. 이 카드는 크로우가 의도적으로 만든 53번째 카드입니다. 왜 만들었을까요? 바로 균형 때문입니다. 52장의 크로우 카드는 모두 양의 기운을 담고 있습니다. 창조, 변화, 생명 모두 존재를 긍정하는 힘들이죠. 하지만 동양 철학에서는 양만 있으면 불완전합니다. 음이 있어야 균형이 맞습니다. 그래서 크로우는 The Nothing을 만들었습니다. 무, 공허, 소멸을 상징하는 카드로 52장의 반대편에 서서 균형을 맞추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이 카드는 너무 위험했습니다. 모든 것을 지워버리는 힘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크로우는 이 카드만은 별도로 봉인했습니다. 하지만 체리가 52장을 모두 체리 카드로 바꾸자 균형이 무너졌습니다. 더 나띵이 깨어난 겁니다. 그리고 이 카드는 모든 것을 지우기 시작합니다. 사람도, 건물도, 기억도. 절망적인 순간 체리는 깨닫습니다. 없애는 것으로는 이길 수 없다고. 그래서 그녀는 새로운 카드를 창조합니다. 크로우도 못했던 일, 완전히 새로운 카드를 만들어낸 겁니다. The Nameless. 체리의 순수한 마음에서 탄생한 이 카드는 The Nothing과 융합합니다. 무와 순수함이 만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The Hope. 무에서 희망이 탄생한 겁니다. 크로우가 평생 추구한 완벽한 균형, 그것은 무와 유의 대립이 아니라 무에서 희망을 창조하는 것이었습니다. 크로우 리드는 완벽한 시스템을 만들었고 한 소녀의 순수한 사랑으로 희망이라는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진정한 세계 최강의 대마법사가 사용하는 크로우 카드 비하인드 스토리는 쇼츠에서 더 확인 가능합니다. 영상이 흥미로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